사전 접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8826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두산 밥캣입니다. 네. 두산 밥캣을 56,1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15%. 지금 손실이 좀 상당히 나 있죠. 그러네요. 예, 거의 한 20% 가깝게 손실이 났고요. 오늘 두산 밥캣이 그냥 유독 내려갔어요. 맞아요. 예, 11% 이상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서 딱히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결국에는 두산 바켓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또 갑자기 빠지니까요. 오늘 이 하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기다리면 되는 건지 아니면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손현호 팀장부터 키워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키워드는 실적에 주목하자 말씀드리도록 실적. 하겠습니다. 네, 본질로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최병훈 전문가는요? 네, 북미 주택시장 성장의 수혜주. 또 다른 이제 미국 시장 쪽을 좀 바라봐 주십니다. 자, 팀장님께서는 실적 보자고 하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우선 뭐 두산 밥캣 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수혜주라고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떤 키워드에서 알 수 있다시피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좀 수주를 입은 기업이고 2022년부터 올해의 실적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어떤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도 소형 건설기에 관련 종목입니다. 우리가 공사 현장을 가다 보면 굉장히 작은 굴삭기,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일 정도로 작은 굴삭기, 이런 것들을 보통 두산 밥캣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악조건에서 건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좀 좁은 지역에 개발할 때는 두산 밥캣의 어떤 건설 기계 포크레인이 좀 수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 타격 우려 등이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주에 대해서 뭐 실패를 하거나 미국에서 우리가 두산 밥캣에다가 이런 수주를 줄 것이라고 했었는데 뭐 철회한다든가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두산 밥캣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시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보통 제가 10개, 상장기업 10개 중에 9개가 떨어지는 장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좀 9점 거의 4개? 9.42까지 떨어질 정도로 정말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만약 이 종목을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테마 관점으로 접근한 종목이라면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이미 결과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두산 밥캣 같은 경우 지지 구간을 이탈하는 관점을 보이고 이제 시청자분께서 나는 이거를 실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좀 짧게 수익을 보려고 접근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 어떤 수급 동향이랑 이미 상황이 벌어진 상황, 그 다음에 오늘 일봉 차트가 다소 아쉽지만 밑꼬리가 달려있는 부분이고 이제 시청자분께서 비중이 너무 적은 편은 아니지만 이 종목이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건설 경기 업황 불황,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어떤 투심의 악화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개인 투자분들께서 아무리 내가 업황 불황이 나와도 올라가야 돼 이렇게 시장을 조정할 수 없듯이 그쵸. 이런 것들이 이미 펼쳐졌다고 하면은 내가 보유한 두산 밥캣의 재무 가치를 보고 수급 동향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을 바꿔나가면은 얼마든지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두산 밥캣을 오늘 좀 끌어내린 게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이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을 믿고 그래도 언젠가는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최병훈 전문가님의 키워드도 알아보겠습니다. 북미 주택시장 성장의 수혜주라는 키워드였는데 주택시장 쪽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여러 가지 뭐 네옴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건설 인프라 쪽이니까 수혜가 되겠지만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게 이제 전체적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래도 지금은 미국이 현재 상태에서 이제 신규 주택 판매라든지 기존 주택 판매 이렇게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뭐 주택 관련된 지표가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있고 산탄하게 보여서 결국 미국 주택 수요가 견조하면 뭐
건설기계 쪽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산업 차량 이쪽으로 아직 지금 현재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탄탄히 잘 나오고 있어서 이 실적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도 보면 고금리가 지금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이제 주택 시장이 급격히 둔화가 된다든지 결국은 불가피하게 이제 빠지겠죠. 미국도 현재 금리가 목이 좀 높아지니까 신규 주택을 이제 기존 주택 매매가 잘 안 되거든요. 이자를 하면서 이자가 높아지니까 기존 이자 낮은 거에서 교체를 하면 높아져서 그래서 거의 거래가 잘 없는 상태.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지속될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장기화돼 보면 이제 진짜 급격히 주택 시장에 얼어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주택 관련 지표가 후행점 한 몇 개 이제 반영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 봄 정도 되면 주택 관련된 지표가 실직 반영되면 물가도 급격히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미리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제 실적이 좋아서 이 종목이 7월 26일 날 급락했는데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왜 그때 급락했을까? 그때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막 50%나 증가됐어요, 이익이.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온 거 이미 다 예상하고 그때 선반 때린 것 같아요. 일단 1급 투자 나온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네옴시티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해 계속. 이제 올해 그것도 올라가. 그전에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21년도 전체 경기 좋았고, 이제 올해 정도 올라온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온 것은 추세가 3만 원대에서 거의 더블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이때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미국 다 반영돼서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예측이 되면 당연히 악재로 작용돼야 되죠. 그러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 들어 별 이유가 없이 급락을 했어요. 10월 4일하고 오늘. 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뭐 공매도를 친구 다니고 보니까 금리입니다. 고금리.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할 때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미지가 있거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있지. 선입견 이미지 있듯이 두산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위기가 오면 금리가 높아져 불황이 오면 거의 망했을 정도잖아요. 그죠? 지금 구조조정이 괜찮은데 지금도 뭐 대출을 벌어서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없지만 또 우려스러운 거죠. 그러면 고금리가 이어지면 급격하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미리 던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시장 빠진 게 미국의 금리가 4.9반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다 그냥 때리면서 수급이 이미 7월 하순부터 9월 26, 27, 그 다음에 10월 4일 이렇게 10월 4일도 7%씩 빠지면서 급락했거든요. 이때 빠진 이유가 미국도 우리 연유권하고 지금 고금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4.7% 가면서 8%. 그러면 지금 오늘도 그래서 그런 이유로 빠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영업이익률이 2.5%포인트 빠져요.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률보다는 거의 한 20% 가까이 빠지는데 내년에 실적이 나빠지는데 주식이 안 빠진 건 이상한 거죠. 그동안 많이 올라서 당연히 끝없이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다시 내려오기 전에는. 그래서 고평가와 저평가가 상관없이 이미 예를 들어서 뭐 재건 때문에 진짜 재건하면 전쟁과 재건하면 좋아질까? 이미 주가가 그거 올랐잖아요. 그죠?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재건해가지고 실적이 나오면 다시 올라갈까? 그럼 끝없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나 모든 것들이 이제 기대에 올라갔다가 실적이 나올 때 빠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마켓이 오늘 이렇게까지 크게 하락한 데에 대한 이유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두산마켓을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좀 접근을 하셨고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이 종목이 잘 움직이는데 오늘 또 장이 마감된 이후에 이제 뉴스가 떴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관련해서는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시선들도 있는데 사실 또 이팔 전쟁 때문에 관련주들의 투심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네, 확실히 영향은 있었는데 종목별로 달리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9시 50분에 제가 히든 카드를 공개를 하겠지만 저는 그쪽에 포인트를 잡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두산 밥켓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어떤 픽을 못 받은 것이고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100개 중에 93, 4개가 떨어지는데 두산 밥켓이 그 안에 못 들어간 것은 아쉽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뉴스가 한 오후 4시 반쯤 그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간의 흐름을 보면은 확실하게 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올랐고 히링 같은 경우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정책에서 공표한 그 파일을 보면은 사절단에 포함된 종목 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두산 이제 HD 현대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당연히 뭐 현대건설형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 있고 두산 그룹주도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산 밥켓이 왜 빠질까? 근데 최근에 이런 인프라 관련 종목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그 유상증자 뉴스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LS 전선 아시아나 두산밥켓, 뭐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의 뉴스랑 공시를 다 봤는데 부정적인 뉴스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뉴스를 봤을 때도 뭐 베트남, 해적케이블, 수주 이런 뉴스,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왜 빠졌을까? 제가 만약에 이 빠진 이유를 대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손 팀장 결과론적인 이야기 하네? 이러실 겁니다. 근데 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왜 팔았는지는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합리적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유로 합당한 이유로 빠졌겠구나. 이제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할 건데 내년에는 조금 빠지겠구나. 우리가 쉽게 주가는 6개월 선행한다라고 편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1년 뒤 거가 벌써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해를 하지만 두산밥켓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 그리고 그래도 1년 안에 보여주는 저평가 매도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한 23%, 24%까지 늘린 다음에 보통 이 두산밥켓을 매수해서 내가 한 달 안에 승부를 보겠다. 이러시면 제가 말려드리겠지만 뭐 3개월, 6개월 정도 본다라고 하면은 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빠져나갈 수 있는 전략 자세하게 가격까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은 뭐 업황이랑 실적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유감스럽게도 46,000원이 지지구하는데 이탈을 해버렸고 밑꼬리가 달렸지만 46,000까지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추세는 깨진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수급동을 보니까 기관의 순 매도가 많이 나왔고 외국인 투자가가 6거래일 연속 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은 되게 차분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되게 차분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개인 투자분들께서 잘 접근해 주셨죠. 그 다음에 어떤 실적을 보더라도 업종 퍼가 지금 두산밖에서 업종 퍼가 92.07인데 현재 퍼가 7.94, 12개월 선행퍼가 5.67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가 거의 18분의 1가량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두산 바켓을 5년, 10년 가져가실 거라고 하면 제가 목표 주가를 뭐 18배를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좀 네. 위험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2%대 나오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하신다고 하면 이제 2.6%는 가져갈 거고 올해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 배당 수익률이 근소하게 올라가겠죠. 한 3%, 4%대.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에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지 구간 이제 이렇게 돌아서는 거 보고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요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제가 손절가는 43,000원 말씀드렸는데 43,000원부터 추가 매수로 한 43,000원부터 4만원까지 한 비중 한 7에서 8% 해가지고 최대 비중 23% 맞추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 시점은 아마 지금 아닐 겁니다. 한 2주 뒤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주 뒤에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57,000원 잡고 부디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관련 모멘텀이 강하게 부각되면서 57,000원 돌파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최병훈 전문가께는 이제 미국을 한번 봐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미국의 주택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고금리보다는 당연히 저금리가 좋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황상 고금리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미국 시장의 이런 주택 시장에 둔화되는 그런 악재 부분과 그리고 이 회사 자체의 3분기 호실적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추를 둘까요? 이미 우리가 이제 주가에 어떤 재료가 지금 반영된지를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실적 좋았다는 것은 이미 주가가 7월달 2분기에 다 반영이 된 상태고, 됐고요. 네. 그러면 이제 주식 뭐 기술적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지금 앞으로 나오는 실적이 그렇게 서프라이즈하게 만약 3분기 나온다 하더라도 네. 이미 예상된 거에 주가가 반영된 상태고 그 다음에 악재만 이제 남아있어 반영이 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21년도 이 주가가 고점에 한번 갔었어요. 5만 원대로. 가고 나서 22년도 계속 빠졌거든요.
그것은 이제 21년도보다 22년도 매출도 50%, 40%, 영업이익도 80% 늘어났어요. 그런데 늘었네요. 주식은 계속 빠졌습니다. 그게 어떤 심리적, 전체적으로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올해 전체적으로 올라간 이유는 뭐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는데, 전쟁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는 더 약해지면서 미국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제가 보면은 이거 미국에 이제 땅 파고 투자하는 데는 미국밖에 없거든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장을 짓잖아요. 그러면 산업용 자랑 건설력 기계부터 처음에 공장을 터 닦을 때뿐만 아니라 위에 지을 때도 그렇고요. 그렇죠. 특히 터 닦을 때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런 이제 골삭기라든지 이 건설 기계들은 많이 소비가 되니까 좋거든요, 사용이. 그러면 꾸준히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도 북미 관련된 탄탄하게 실적이 나오고 3분기도 그렇고 4분기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내년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건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이제는 고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좀 심각하게 미국도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우리도 지금 심각하게 갈라가다 지금 유동성이 아직 많아서 있는데 미국까지 부동산이 좀 안 된다면 오히려 지금 미국의 공장들도 짓다가 지연시키고 있거든요. 네. 테슬라도 공장을 그 고금리 때문에 내가 어디 공장을 하겠다 신규도 이야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테슬라도 잘 나가는 기업조차도 고금리 때문에 투자하는데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당연히 그럼 이 회사는 이런 회사는 당연히 영향을 받아야죠. 그래서 지금은 내려갈 더 추가 하락해서 아주 오랫동안 만약에 내년에도 경기가 불경기 미국 주택 안 좋으면 내년에도 끝없이 행보를 하든지 안 좋을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관련된 건설기계 물론 저 대다수는 올해 상반기 이후부터 보지 말아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오후 6시 매주 차트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실평 차트를. 그래서 차트를 보면 그냥 나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이 사신 가격이 손절 가격입니다. 보유 금지 가격. 21년도입니다. 주식은. 주가가 가다가 보시면 추세 가다가 여기 깨지고 나서 그럼 여기도 단가 49,000에 손절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추세가 파동이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손절가는 정확하게 보유 금지는 59,000원 이하에서 보유를 하게 되면 계속 손실을 보게 됩니다. 반등도 없습니다. 2차 전지는 마찬가지 모든 게 다 그런데요. 그러면 보시면 이것도 그냥 제가 차트를 가릴 때 손가락 3개만 씌워도 잘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가열권은 3개가 나옵니다, 주로. 그럼 가열권도 보시면 이렇게 2개 하고 이 연장이, 파동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3개 나왔다가 여기서 깨졌는데요. 들어가려고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못 들어갔거든요. 그럼 팔아야 되는 거죠. 팔면 끝없이 빠지죠. 실적이 22년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폭락했으면 오히려 내년 실적 잘 나왔는데 폭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 기본 또다시 3만 원,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걸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는 두산그룹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저하기 때문에 옛날에 두산으로 당한 사람 엄청나게 많거든요. IMF도 그렇고 숱하게 위기가 오면 두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구조정 다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 그런데 요번에 또 두산 관 인력가들이 팔잖아요. 두산 관련 특별 관계자들이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신뢰가 더 떨어지는 거죠. 불안하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매도를 해야 되고 사실은 이렇게 내려가면 제가 목표가를 49,000 반등을 줬는데요. 여기 오늘 급락하기 전까지 반전하면 12평선 이렇게 반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주식은 반전을 하다가도 거의 잘못합니다. 그냥 또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부터 내려가서 그냥 팔았어야 되는데 일단 반전을 한다면 49,000 매도하고 손절가는 41,000원이거든요. 41,000원이라는 것은 122평선 정도를 붕괴한다면 경기선 다 장기적 붕괴되기 때문에 41,000원 반드시 지켜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8826님께서 올려주신 두산 밥캣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좀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여로 팀장께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의 좀 포인트, 그리고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목표가는 57,000원, 손절가 43,000원 제시를 하셨고요. 이제 반면에 최병훈 전문가는 매도 의견이십니다. 호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주가에 녹았다라는 관점이시고 이제는 좀 쉽지 않은 장이 계속될 것이다. 반등시 매도 의견인데요. 목표가 49,000원, 손절가 41,000원입니다.